1년 동안 대외활동 4개, 그리고 수상 4개, 봉사활동 24시간. 그래서 편입을 준비했었는데 근데 이제 진학을 안 했다고? 그게 또 저 이제 그걸 딱딱 진짜 잘 맞추면 아. 2년만 원주에 잘 있고 2년만 신청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 이론적으로 가능은 한데 안내 책자를 만들었어요. 이걸 음.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그냥 혼자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저는 지방대 진학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인사하고 시작할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졸업생 제자 이야기 황순입니다. 오늘 또 귀한 졸업생 제자 모셨습니다. 이제 4학년이 돼서 참 해줄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서연 학생인데 한번 간단한 자기소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동안 한 1년 동안 대외활동 4개, 그리고 수상 4개, 봉사활동 24시간 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경영학부 21학번 이서연입니다. 완전 갓생으로 딱 스타트를 해줬는데 이화여고 졸업은 그럼 언제 하신 거죠? 20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네, 20년 2월에 졸업을 하고 네. 반수를 해서 이제 21살에 이제 연세대 미래캠퍼스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쭉 다녀가지고 지금 4학년 올해 네. 24년도에 이제 4학년이 되시는 네. 선배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좀 해볼 주제는 학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고등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면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계속 끙끙 앓고 사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다 극복을 좀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차가 좀 있을 텐데 이제 대부분의 이화인들은 그것들을 조금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잘 빠르게 극복을 해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서연 학생의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너가 이제 졸업을 했을 때 어땠어? 대학이 너한테 어떤 의미였고 그게 아쉬움이 어떻게 남았고 그게 얼마나 또 스트레스였고 주변 반응이나 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좀 얘기해 줘 볼래? 처음에 이제 현역으로 학교를 갔을 때 진짜 친구들한테 학교 이름 말하는 것조차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재수를 해서 들어갔을 때도 사실은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진학했을 때도 이제 친구들 반응은 혹시 논술 납치된 거냐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고 약간 조금 아쉬움이 항상 있어서 편입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학벌은 학벌이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네. 왜냐하면 서연이도 이제 20대 중반 되어가는 네. 나이잖아. 맞아요. 이제 그것들을 뭐 완벽하게 내가 탁 탈피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편입을 한번 준비했었다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네. 그 계기랑 그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줄래? 우선 저는 이제 코로나 시절 학교를 다니는데 한 선배님께서 성균관대로 편입을 하신 거예요. 저 언니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문득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 편입이라는 게 2학년까지 수료를 해야 할 수 있어서 저는 낭비하기 싫은 마음에 이제 휴학을 안 하고 학교랑 같이 동시에 이수를 하면서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가장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 저는 학벌을 내가 왜 높여야 되는지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냥 굳이 막 의사가 되고 싶다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강사가 되고 싶은데 나한테는 뭐 서울대 연고대 졸업장보다는 의대 졸업장에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반수를 한다. 이건 저는 완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지가 충분하니까. 근데 저는 그냥 남들이 했네? 나도 되겠지? 하고 이런 마음 반? 그리고 약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뭔가 학벌에 대한 불만족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학벌의 불만족이 훨씬 심했어서 그래서 그런 나한테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기인한 이유 때문에 편입을 시작해서 그게 간절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쉬움을 느끼는 게 정말 내가 어떤 명백한 동기가 있어서 내가 어디에 진학해서 어떤 꿈을 갖고 싶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남들도 저만치 했는데 나도 저만치 해야 될 것 같고 부모님이 이만큼 기대해왔고 그냥 그렇게 다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이제 학벌을 좀 바라보지 않고 내 스스로에게 학벌을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다. 네. 내가 진짜로 내 자신의 학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바라볼 것인가. 그게 사실 첫 번째 단계인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학벌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를 지나치게 외부적인 사회적인 요인으로만 보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얼마나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걸로부터 좀 먼저 판단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편입을 준비했었는데 아까 이제 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진학을 안 했다고, 그 얘기를 좀 들려줄래? 네, 우선 저는 타 학교에 조금 더 좋은 학교, 어떻게 보면 입결로 좋은 학교에 행정학과와 사회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네, 편입으로.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학교가 전부일지언정 내가 원하지 않는 학과의 공부를 2년 동안 하는 것이 너무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과는 대학이 전부다라는 말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과는 이제 복수 전공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신입학할 때 많이 들으실 텐데,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복수 전공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본 전공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치. 싶습니다. 본 전공을 잘해야 또 복전을 할 기회가 생기잖아. 네, 맞습니다. 그렇지. 그러고도 그렇고 지금 연계 전공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해준 것 같은데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래? 제도부터 좀 설명해 줄래? 우선 미래 캠퍼스에서는 신촌 캠퍼스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캠퍼스 간 소속 변경입니다. 캠퍼스 간 소속 변경은 완전히 전과 제도로 완전 신촌 캠퍼스 학생으로 어떻게 보면 편입같이 할 수 있는 제도이고, 1년에 20명 넘게 20명에서 30명 사이 정도 키우가 움직이는 있긴 걸로 있네. 알고 있습니다. 키오는 사실 이번엔 50명 가까이 났는데 전체 다를 뽑진 않고 수학할 능력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일부적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간 연계 전공과 복수 전공이 있는데, 복수 전공은 그 신촌 캠퍼스에 미래 캠퍼스에 없는 과에 한해서 신촌 캠퍼스로 이수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연계 전공은 이제 신촌 캠퍼스에 있는 다양한 과들 중에서 예를 들어 내가 벤처학 이렇게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공대에도 열리고 뭐 경영학과에도 열리고 경제학과에도 열리겠죠. 그럼 벤처학 수업이 그것들을 이렇게 골라서 리스트업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연계 전공입니다. 서연이는 뭐 들었어? 저는 지금은 다른 걸 하고 있는데 벤처학 연계 전공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어떤 걸 들었고 그게 이유가 뭐였는데? 리더십 연계 전공을 했는데 편입학을 제가 준비를 2학년 2학기 때 해야 하는데 그때 원주에는 그 온라인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해서 신촌에 있는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서 비교적 좀 가능성이 높은 걸 신청을 우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다른 걸 벤처? 아까 네, 뭐라 했지? 벤처학으로. 그건 또 왜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제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많이 했는데 창업 관련해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재밌어서 벤처학을 해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 전공, 그러니까 신촌 캠퍼스로 연계 전공 수업 들으러 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진입 장벽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봐도 되는 거네? 연계 전공은 사실 면접도 없고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복수 전공은 꽤 난이도가 있습니다. 복수 전공이나 아까 말한 소속 변경은 거의 너가 주변 사례에 있어? 소속 변경은 그래도 꽤 한 1년에 2-3명? 제 주변에 있는 것 같고. 있어 주변에? 네. 대단하신 분들이겠네? 근데 뭔가 저는 편입보다 쉽지 않다고 느껴요. 차라리 편입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쉽지 상황이 않겠지만, 있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연계 전공 들으러 가면은 뭐 거기서 셔틀버스 막 해주고 그러지 않나? 아니요. 그게 또 저 이제 그걸 딱딱 진짜 잘 맞추면 2년만 원주에 잘 있고 2년만 신청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은 한데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저는 특히 한 1년을 편입으로 낭비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편입 준비하느라고 좀 학사 일정에 꼬였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번 3학년 1년 동안은 원주랑 서울 매주 왔다 갔다 했고, 근데 뭐 좀 더 잘하면 그래도 5학기 정도 원주에 있고 나머지는 신촌에 있는 게 뭐 그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서 셔틀버스 이런 거 이용 없어요. 못했어? 그렇구나. 오케이. 근데 원주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생각보다 안 멀지, 걸려요. 그치?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서연이가 그래도 되게 눈빛만 봐도 되게 건강하게 성장을 한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내공이 이제 어떻게 쌓였냐라고 했을 때 여러 경험을 쌓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가 참 경험한 게 많을 것 같은데, 그 경험한 것 중에서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너가 꼭 해주고 싶은 경험들, 배우고 느낀 점들 좀 얘기 몇 가지만 해줄래?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아무래도 통학을 특히 다른 학우들보다 더 자주 했는데 이제 볼 때마다 기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서서 가셨어요. 왜냐면 그 금토일 같이 시간이 몰리는 시간대는 주로 온라인으로 예매를 해왔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온라인으로 예매하는 게 서투시다 보니까 많이 입석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앉아서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서서 가시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약간 또 심적으로 불편한 거여도 이제 할머니께서 서서 가시면서 약간 자주 기대세요. 그럼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건 부차적인 거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마음도 아프고 몇 번 지금 제가 양보해드렸어요. 그냥 앉아서 가시라고. 근데 항상 그럴 수도 사실 없는 노릇이고 짐도 많고 하면 힘들고. 그치, 1시간 넘게 이렇게 타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이걸 어떻게 해야 좀 고칠 수 있을까 해서 안내 책자를 만들었어요. 이걸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그냥 혼자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예매할 수 있는지 이런 안내 책자를 만들고 어플 말고도 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담아서 안내 책자를 만들었는데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했어요. 이제 저는 그 동아리 소속은 아닌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인쇄소도 가보고 그리고 뭐 디자인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걸 해결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이 이제 이런 경험을 봤을 때 대학이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좀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언가 이제 내가 어떤 프로젝트나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할 때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네.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그냥 옛날 우리 수능 공부하듯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인상적인 경험이다. 이거를 나중에 뭐 네. 취업 상황에서의 면접에서 얘기해도 난 되게 면접관들이 흥미롭게 바라볼 것 같네. 그러니까 주변의 문제 현상을 포착하고 인지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인상적인 것 같고, 뭐 대외활동, 어떤 기업 연계 대외활동이나 뭐 학생회라든가 이런 오피셜한 걸 또 해본 건 있어? 저는 제가 꿈이 금융권 쪽이라서 금융권 쪽으로 좀 많이 해봤는데 최근에 했던 건 우리은행 대외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인상이 깊었던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우수 과제를 선정을 할 때 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저랑 동갑인 다른 학교 친구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된 걸 보고서 나는 완전 엉망으로 어떻게 보면 과제를 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잘했구나 하고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제가 됐습니다. 그 서포터즈야? 뭐야? 정확히? 근데 정확하게는 사실 소비자 패널 같은 거였는데 네 그때는 서포터즈가 없었고 이제 이번에 신설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를 좀 체감할 수 있었겠네? 네 완전 다른 어플들이랑 우리은행 어플이랑 비교하면서 어떤 것들이 우리은행 어플에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학교 대학 수업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맞아요. 부분들을 체감하는 데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그 뭐 우수 팀원 뭐 이런 거 뽑고 그러지 않나? 맞아요. 근데 우수 팀원은 그 친구가 됐어요. 됐어? 네. 근데 은행권이 그런 서포터즈나 홍보대사 이런 게 선발이 되게 어렵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참 어려운 게 스펙이 아예 없는 친구들, 이제 막 뭔가를 해보려는 친구들은 맞아요.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 뭔가를 시작하는 것조차 좀 서포터즈마저도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랬던 경험이 처음에 있었어? 그럼요. 저 이제 스마홍도 1차 합격했다가 최종 탈락하고 너무 아깝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번 IBK 기업은행 인턴도 18대 1이었거든요. 뚫었는데 이제 최종 탈락하고 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계속 도전해볼 거지? 네. 그런데 그래서 얘 친구들이 막 저한테 많이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막 많이 붙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이만큼 지원해서 이만큼 붙은 거거든요. 그냥 모수를 늘린 거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많이 이제 해봐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 갖고 이렇게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도 대활동 옛날에 많이 했을 때 이런 관점이 있어. 어떤 데는 경험이 많은 애를 뽑는 걸 좋아하고, 맞아요. 대활동에서 뭐 직무야, 정직원이야 당연히 경험 많은 사람 무조건 선호하는데, 대활동은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호하는 케이스가 있고
경험 많아서 이렇게 다 어차피 약간 슬렁설렁 하는 것보다 정말 처음이라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초보지만 열심히 할 것 같은 애들을 더 선호하는 대외 활동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형의 사람을 원하는지 모르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이제 지원해보는 것도 또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 또 기억에 남는 경험 있어? 제가 이제 최근에 친구들이랑 스키를 타러 갔어요. 음,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스키를 태어나서 처음 탄 거였어요. 근데 이제 처음 배우면서 이제 살면서는 좀 사실 친구가 나보다 덜 공부한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남이랑 나를 되게 비교하기가 그치, 쉽잖아요. 그치, 비교하게 되지. 근데 스키는 이제 나 엄청 진짜 선수급으로 잘 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고 나는 뭐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처음 배울 때 되게 무섭다했지만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여기서 넘어져도 뭐 큰일 나진 않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마인드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배웠는데 이제 진짜 엄청 긴 코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진짜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3분이면 가는 코스인데 이제 친구들이 저랑 같이 하나하나 30분 동안 가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코스를 무사히 넘어지지 않고 완주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가는 동안 막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막 보드 타는 사람도 앉아서 쉬고 있고 그러면 그냥 칠까봐 불안하고 막 그런데 이제 사실 취업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취업이나 뭐 학교 같은 거 입시 준비하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건 별로 많이 무서워할 게 아니다. 그냥 나는 내 속도로 천천히 가면 된다 라는 걸 얻었습니다. 야, 완전 스토리텔러가 다 됐는데? 인프제니? 아니요. 엠프제예요. 엔프제야? 네. 내가 인프제인데 뭔가 그런 약간의 동질감을 좀 느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상 속의 경험에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게 되게 많이 성장한 게 좀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항상 늘 비교하면서 절대적인 수준을 자꾸 비교하잖아. 맞아요. 쟤는 이만치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근데 스키장을 친구랑 처음 갔는데 얘는 잘 타내고 얘는 못 타내면 아 나는 왜 이렇게 못 타?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잖아. 맞아요. 아, 난 처음이니까 이제 처음 천천히 타서 실력을 천천히 늘려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삶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맞아요. 있다는 거를 좀 깨닫게 해야 하는 이야기인 것 같네. 이것도 좀 인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또 20대 대학생이 되면 또 많이 고민하는 게 인간관계잖아. 네. 되게 좋은 친구들 둔 것 같은데 아까 스키장 스토리 들어보니까 네. 인간관계에 또 고민했던 경험이나 뭔가 어려웠던 건 없었어?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대형과로 진학을 했다 보니까 동기들끼리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보다 오히려 약간 어떻게 보면 편하다면 편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것보다 이제 신촌 캠퍼스로 학교를 다니면서 매번 약간 원조 캠퍼스라고 밝혀야 하는 게 사실 진짜 엄청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어요. 또 말 안 하면은 괜히 속이는 것까지도 아닌데 괜히 속이는 기분 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팀플을 하기도 하나 봐? 네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뭔가 이제 자신감 있게 뭔가 서려면 또 내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또 돼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신촌 캠퍼스 동아리를 가입할 수도 있는데 이번 스키장도 신촌 캠퍼스 친구들이랑 간 거거든요. 근데 동아리 가입할 때도 항상 물어봐야 돼요. 저 미래 캠퍼스인데 지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한마디가 뭐라고 물론 당연히 물어봐야 되게 떨리면서 하지만 물어보겠네. 네, 약간 조금 속상하기도 하다. 그런 느낌이. 근데 거기에 반응은 되게 괜찮아하는 반응이지 않아? 근데 아닌가? 약간 솔직히 속으로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 속마음은 어떨까? 지금은 그렇게 겉으로는 잘 지내도 속으로는 친한 친구들 말고 애들. 왜냐면 워낙 이제 인터넷에서 그런 맞아요. 이슈들도 막 있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자, 또 학점 이렇게 연계 전공이다. 뭐 이제 편입할 때도 학점이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학점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또 소연이 꼼꼼하게 또 관리를 했을 것 같은데 학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저는 이번 학기 올 A 받았어요. 4.06. 근데 4.06? 네. 야, 4.3 만점에 4.06이면은 거의 뭐 탑이네 탑. 신촌 캠퍼스 포함해서 4.06 받았고요. 근데
근데 사실 진짜 안 중요한 것 같은 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다 내신을 다 같이 보잖아요. 그리고 과목도 다 똑같이 듣고. 근데 대학교에서는 듣는 과목도 다 다르고 듣는 학점 수도 다 다르고. 그치 그건 그래.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뭐 아직 제가 취업한 건 아니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학점은 그냥 어느 정도만 되면 된다라는 그치 말을 요즘 진짜 많이 그런 게 들어서. 통용돼 있지. 실무 능력이 더 중요한 분위기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학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오히려 요즘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건데 학점보다는 진짜 좀 의미 있는 과목을 듣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 있는 과목이라는 건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 네, 그리고 약간 학점을 잘 주는 교수님보다는 진짜로 맞아. 시키는 게 조금 더 많은 교수님? 맞아. 이런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 보통 딱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이제 질문이잖아? 학점 따기 쉬운 수업을 많이 들을 것인가? 편리하게 이제 학점을 이수할 것인가? 아니면 배울 게 많은 교수님 수업을 들을 것인가? 이분법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이쪽을 하라는 거잖아. 근데 사실 저는 항상 후자를 택하고 많이 못했던 적도 많거든요, 학점을. 그래서 이제 슬슬 오른쪽이 좀 맞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학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용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그래도 좀 더 이왕이면 배울 거 많은 과목으로 들으려고 해볼 것 같습니다. 나도 이게 사실 그 20대 초반에 그 당시에는 워낙 이제 놀기도 놀아야 되고 맞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으니까 이제 뭐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 공부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신나게 놀아야지 이런 고민을 막 깊이 있게 안 하잖아. 근데 네. 대학생들은 또 놀아야 되고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맞아요. 뭐도 해야 되고 막 또 뭐도 스펙도 쌓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바쁘니까 이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까와 같은 고민의 상황에서 이제 이수가 편한 과목을 좀 많이 찾게 되는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나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 이게 그 대학생 때는 이거를 아예 접은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이수가 편한 방향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돌이켜 보면은 이걸 들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빡세게 수업하고 정말 이수가 고통스럽다고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수업들을 들은 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평생 자산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힘드니까 바쁘고 맞아요. 자꾸 쉬운 길을 택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나고 보면 배울 게 많은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시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대학생이 되거나 이제 뭐 2, 3학년 올라가는 후배들한테 이런 대학생활 팁이나 해주고 싶은 얘기 있을까? 근데 약간 학벌이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신촌 친구들 만나고 이화고 친구들 만나다 보면 확실히 점수가 높은 대학교일수록 조금 더 전문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제 나이대에서 뭔가 그래도 아웃풋은 없고 그래도 약간 계획상으로 뭐 CPA나 리트나 이런 쪽으로 더 높은 학교일수록 많은 것 같아서 굳이 높은 학교의 장점을 저한테 말해보라고 한다면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좀 더 전문직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주변 이제 선배들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봤을 때 좀 전문직이라든가 소위 그냥 사회에서 이 직업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시작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주변에 케이스가 많으니까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도움을 얻고 내가 나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범대도 임용고시도 마찬가지거든. 사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명문대 사범대랑 뭐 지방 사립대랑 뭐 어느 정도 영향 차이 또 나겠지, 평균적으로는 차이가 나겠지만 사실 그 영향 차이보다 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합격 사례들, 난 그게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학과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임용 붙는구나, 이거를 알고 1학년에 들어가는 애랑 우리 학과에서는 임용 붙은 사람이 거의 나온 애 만에 이러고 있네 라는 거로 들어간 거랑 실제 내 역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시작하는 마인드가 달라지잖아. 사실 그 차이인 건데, 근데 결국에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간판이 빛나는 사람보다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데 뭐 같은 뉘앙스의 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뭐 해주고 싶은 얘기 뭐 있을까? 어, 뭐 아니 추천하는 활동이나 저 꼭 추천해주고 싶은 음. 거 있어요. 제가 그 이화여고 언니가 알려준 건데 이화여고 언니가 자기는 이제 교통 시간에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하철 대중교통에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대학생들이 사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빠요. 노느라 바빠요. 노느라 바쁘지. 놀고 과제 과제하고 그지. 막 대외 활동 같은 거 하면 진짜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책을 막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수시를 준비를 안 해서 책을 많이 못 읽어서 그거에 대한 되게 마음 한켠에 그게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책을 많이 읽어야지 했는데 절대 따로 읽을 시간 절대 없고 그치 이제 맞아. 대중교통에서 따로 안 했지. 틈날 때마다 읽으면 그게 진짜 꽤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너 진짜 추천.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지하철의 풍경 보면 다 스마트폰 맞아요.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책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읽어보면 생각보다 그게 하루에 달자가 아니라 맞아요. 야금야금 읽으면 그래도 쌓이면 그게 또 크게 된다. 그리고 그게 약간 루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 나는 대중교통에서 책을 읽는다 하면은 꽤 뭔가 그거. 매력적인데? 요즘 네. 대중교통 스마트폰 하지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자체도 되게 매력적일 것 같다. 근데 이것도 지금 그냥 굳이 생각해보니까 약간 이화여고 때 버릇 같은 게 이화여고 때는 통학 시간이 전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그치. 그런 것처럼 저는 굳이 막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고 오히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독서가 나도 군대에서 할 게 없으니까 군대에서 책을 많이 읽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핸드폰도 안 됐으니까. 근데 그때 많이 읽었던 책들이 그것도 또 자산으로 남아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때 한창 뭔가 인생의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 딱 시기잖아. 맞아요. 그 시기 때 많은 책들을 읽는 거는 난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는데 고전을 안 읽은 거. 아 진짜요? 이과생들이 조금 그래. 네. 뭐 요즘 이과생 안 그러겠지만 나는 되게 철저한 그런 약간 이성주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고전보다 개발서나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약간 그런 개발서나 아니면 정보서, 참고서 이런 거를 봤었는데, 사실 고전 옛날 얘기잖아. 근데 옛날 얘기가 그때 당시에 했던 인간의 고민이나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고민의 본질은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하는 고민들은 이미 고전 속에서 다 다뤄진 건데 내가 그걸 안 읽고 이 삶의 문제들을 혼자서 고민을 했던 거였구나라는 걸 한 20대 후반 정도쯤에 깨달았어. 고전 좀 읽어볼 걸. 고전 막 두껍고 근데 이러니까 잘 안 잡히게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유랑 똑같이 그래서 윤리 과목이 너무 좋았어요. 윤리 과목 또 보다 보면 막 내가 하고 있는 고민 수천 년 전의 철학자들이 그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고등학교 때 나를 공부하면서 위로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연이 이제 4학년 되잖아. 네. 4학년 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다들 뭐 취업 준비니 뭐니 하면서 약간 연락도 좀 뜸해지면서 나 무슨 시험 준비할 거야 하면서 약간 이제 연락하기도 살짝 민망한 단계가 되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뭐 분위기 어떤 것 같아? 4학년 되는 입장에서? 근데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아직 다들 심지어 휴학하고 하다 재수는 거의 비기본적. 저 고3 때 친구들 8명에서 친한데 고등학교 친구들. 네. 근데 한 명만 바로 갔고 나머지 7명이 다 재수나 반수를 했어요. 그치. 그럼 너보다 다 학년이 어리겠구만. 네, 그리고 휴학하고 그러니까 음. 아직 취업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학과 동기들이나 네. 뭐 선배들이나 이런 아. 4학년이 되는 입장에서 아, 네. 취업을 걱정하는 요즘 실태라든가 뭐 생각들,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아는 선배가 이제 한 번은 우리은행 2차 우리은행 3차 면접까지 있는데 2차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막 원래 2차 결과 나오기 전까지 맨날 우리은행 모델이 아이유여서 아이유 노래 틀어놓고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떨어지는 게 진짜 너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리고 너무 쉽지 않아요, 진짜 취업이. 저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돼요. 또 어쩔 수 없죠. 해야죠. 그래서 서연이는 지금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너의 계획
그걸 좀 들려줄래? 저는 이제 대외 활동을 조금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대외 활동을 아쉽지만 그만 이제 슬슬 정리하고 정리하는 단계로. 좀 정량적인 것들을 많이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근데 아직도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은데 그치. 이제 정량적인 걸 좀 더 높여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화여고 애들이 되게 몸이 근질근질해 하잖아. 뭐 맞아요. 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그래서 대활동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나도 대활동 많이 하면서 이제 속빈 강정이 되지 말자. 맞아요. 그러니까 활동은 많이 하는데 맞아요. 내실이 없는 맞아요. 애가 되지 않으려고 내가 되게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싶은 거네. 네. 왜냐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좀 많이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권으로 지금 준비하는 게 목표인 거지. 네. 그래. 나중에 좋은 소식 금융권으로. 네. 기대하고. 네. 서연이 뭐 워낙 이제 주도적이고 뭔가 네. 이제 너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깊이도 있고 하니까 뭔가 나중에 좋은 결과를 또 만나면 좋겠다. 은행권도 요즘 블라인드 채용 많이 하나? 사기업은 별로 아직 안 하나? 맞아요. 근데 은행별로 다른데 좀 공기업 국책 은행은 무조건 철저하게 다 블라인드라서 블라인드고. 이름 전공도 말하면 안 되고 음.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근데 대부분 그 우리가 아는 이제 맞아요. 대중적인 시중은행들은 다 블라인드가 아니겠지? 근데 또 은행별로 다르다고. 은행별로 네. 달라? 오케이. 아까 블라인드라는 게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학명, 전공명 이런 것들을 가린 채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본인의 역량과 경험이 이제 더 중요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채용 방식은. 오케이. 네, 서연이도 앞으로 또 좋은 소식 전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게 대학생이 바쁩니다, 여러분. 공부하랴, 뭐 하랴. 생각보다 되게 바쁜 게 대학생인데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놀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학점 관리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연애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은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을까? 저는 지방대 진학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첫 번째로는 지역 할당제가 있어요. 물론 근데 사실 지역 할당제가 있어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약간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생각보다 약간 나름 지방에 살면서 본가에서 떨어져 지내보는 것도 나름 큰 독립심을 줄 수 있어요.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특히 분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분교의 서러움이 이만큼이지만 그래도 더 큰 그런 캠퍼스가 분교 자체에 또 메리트가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려 봅니다. 물론 더 좋은 학교 가시면 더 뭐 그렇게도 좋겠지만 네. 여기서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맥락인 것 같아. 그래서 지역 할당제 얘기도 이제 좀 만약에 이제 또 지방 거점 대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분교 캠퍼스를 진학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역 할당제도 사실 실제로 메리트가 되고 맞아요. 요즘 이번에 정시 끝나고서도 되게 이제 미달 나는 학교들 많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만큼 지역 사회에서 이제 인재들이 양성되는 게 모자라기 때문에 지역 할당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에서는 거의 탑일 거 아니야. 네. 원주 지역도 그렇고 맞아요. 원주도 사실 경기도에서 그냥 정말 한 끗인데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또 기회를 찾아나가는 또 이화여고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안녕.